확실히 넓다 진짜. 커 보이는데 차가. 지금 요 한 500m 달리는 느낌은 상당히 좋은데? 네, 그냥 되게 조용하니 차도 좋다. 그러니까 전 세대 파일럿 탈 때도 너무 만족하고 탔어갖고 저는. 나는 네. 솔직히 옛날에 익스플로러보다 파일럿이 더 마음에 들었었다 개인적으로. 네. 근데 지금도 되게 좋은데? 저도 익스플로러보다는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걸 사가지고 코너링이 어떠니 뭐 롤링이 어떠니 이런 기보다는 네. 얼마나 조용한지, 그쵸. 얼마나 성장감이 좋은지, 뭐 편의 장비가 어떻게 쓰기 편한지 이런 게 더 중요시되는 차잖아. 그쵸. 그런 채점 방식으로 도입했을 때 상당히 네.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그렇죠. 펠리세이드가 사람들이 네. 차값이 싸게 나와가지고 우와씨 엄청 싸다, 이 덩치 이 가격이야 하고 네. 딱 탔는데 사실 그 한계가 보이는 게 소재거든. 네. 아 그쵸. 우드그레인 같은 거 보면 딱 시트지 느낌 나잖아. 그렇죠. 그런 데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 그런 걸로 보면 얘도 그냥 네. 딱 미국에서 팔리는 요 가격대. 그쵸. 그냥 큰 SUV인데 뭐 대형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뭔가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진짜 우리나라 뭐 이렇게 중대형 세단 마냥 그냥 좀 큰 세단, 큰 SUV인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뭔가 그 이상의 좀 의미를 부여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 요즘은 네. 수입차에 대한 환상이 더 이상은 없어서. 그쵸. 야, 수입차인데 이런 사람 말하는 사람은 별로 네. 없을 거야 이제는. 사실 혼다에서 이거 되게 좀 위험한 말인가? 혼다에서 좀 고급스러운 걸 바라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근데 좀 소형차에 좀 노하우가 특화되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현대랑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어. 그쵸. 근데 내가 지난번에 네. 소형 SUV HRV 탈 때도 느꼈었던 건데 네. HRV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가운데 컵홀더. 여기 HRV. 센터 터널 수납 공간이 정말 인상적이었었거든. 정말 되게 네. 다양하게 변신을 해. 근데 얘도 지금 네. 엄청 커요. 네. 특별한 기능은 없는데 그냥 여기 보기에도 그냥 지금 박홍준 기자 허벅지랑 내 허벅지랑 거리가 한 50cm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남자끼리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으니까 상당히 좋긴 한데.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거 뚜껑을 열지 않더라도 네. 이 뚜껑 위에도 뭔가를 본격적으로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딱 되고, 그쵸. 이걸 열면 또 다른 공간이 펼쳐지겠지? 아까 내가 타자마자 느꼈던 건데 이 DSLR, 풀 프레임 DSLR 카메라를 이렇게 넣건 이렇게 넣건 이렇게 넣건 다 들어갑니다. 그냥 쑥 넣으면 쑥 들어가요. 네, 이렇게 지금 수납 공간 여기도 대박이고, 또 눈길 다른 데는 하여튼 물건을 다 놓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 그 도어 핸들 여기에다가 안쪽 네. 도어 핸들에다 뭐 놓는 거 참 좋아하거든. 여기다가 뭐 진짜 뭐 동전, 뭐 그치. 라이터, 담배 이런 거 많이 있죠. 근데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여기가 훅 뚫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물건을 놓으면 뒤로 뚝 떨어지거든. 근데 얘는 공교롭게도 본의 아니게 우리나라 사람들 취향에 딱 맞게 막혀져 있고, 그리고 그 아래도 수납 공간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 이거 이중으로 돼 있구나. 와. 이건 좋다. 아래에 그 맥포켓 따로 있고 중간에도 하나 또 있고, 그것도 구역도 다 나눠놨어. 난 지금 여기에 내 거 지갑하고 핸드폰하고 나는 딱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맥포켓에 놨을 때는 이거 수거버리를 쓰게 되는데 얘는 그냥 바로 손만 닿으면 놓을 수 있는 위치인 것 같고. 근데 글로우박스는 그냥 평범하거든. 글로우박스가 생각보다 작네요. 근데 이 실제로 작은 건지 워낙 실내가 넓으니까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건지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모르겠네. 근데 지금 공간 얘기하다 다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런 데는 확실히 그냥 뭘 깔은 게 없어. 그냥 플라스틱. 그쵸. 뒤에 컵홀더 몇 개 있죠, 박진 기자네? 컵홀더요? 이거 한쪽에 2개씩 있고 2열 공간에, 그래서 2열 공간에 4개 있고, 뒤에는 제가 몇 개 있나 봐요. 한 2개 있나 해서 봤더니 3개 있네. 3개? 나란히 한쪽에만. 나란히 3개? 응, 나란히 3개 있고, 그 뒤에 6개 있는 거고 3열에, 그 다음에 2열에 4개 있으니까 총 여기도 합치면은, 아 여기도 있네? 응. 그럼 2열에 6개 있네? 여기도 있고. 몇 개? 그럼 둘, 저기 둘, 여기 둘, 여기 둘, 여기 둘, 셋, 여기 뒤쪽에 셋. 7인승인데 한 사람당 음료수 하나씩만 들으면 7개인데 도대체 얼마나 그러니까 먹는 거야? 7명이 다 탄다기보다 이런 거지. 어디에 앉든 어디든 놓을 수 있다. 이런 것만 봐도 정말 그 미국에 의한 또 뭐지? 미국을 위한 미국을 위한 미국을 위한 차죠. 형 어주찮게 명언 같은 거 막 이런 거 안 어울리게 왜 그렇게 쓰려고 해가지고. 어디서 게티스버그 연설에. 그치. 그 예전에 프랑스 차들은
극명한 반대의 입장이었었잖아. 옛날 프랑스 애들은 네. 컵홀더라는 게 없었으니까. 지금도 컵홀더 거기서- 하나 두 개씩인가 밖에 없어요. 정말 인색한데 예전에 뭐 어디서 들으니까 사람들이 항의를 했더니 그랬다며. 차에서 왜 커피를 마셔? 그랬다며. 그러니까 차에서 왜 뭘 먹고 그냥 운전만 해? 약간 요즘은 이제 이 차가 저 차 같고 저 차가 이 차 같은 그런 시대가 됐지만 아직은 이런 걸 보면 나라의 특색이 느껴지는 게 재밌지. 홀더 갔다가 이렇게 긴 얘기를 할 수 있다니. 근데 이렇게 공간이 넓은 차를 디자인할 때 사실 자칫하면 휑해 보일 수 있거든. 횡하다는 느낌은 잘 안 드는데요. 어. 뒤에서 보니까. 알차 보여. 네. 소재랑 네. 컬러나 이런 디자인 형태 자체도 그렇고 네. 이거를 뭔가 잘하지 않으면 유치해 보이거나 휑해 보이거나 그러기가 쉬운데 얘는 잘했네. 뭔가 되게 꽉 차 있는 느낌이라서. 근데 그럴만한 게 여기도 지금 가죽은 아니지만 스티치스럽게 트릭을 썼고 그리고 여기도 하이글로시랑 이 우레탄 재질 사이에다 크롬선도 박아 넣었고 그리고 이런 데도 지금 이런 그 공조장치 컨트롤러 이런 부분도 이 하이글로시 플라스틱에다가 버튼만 띡띡띡 박았으면 지금 얘가 소재가 하나 둘 세 개인데 그리고 면도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막 쪼개져 있잖아. 그럼 이걸 다 요소요소로 사람들이 뭐가 들어가 있다고 느끼는데 그냥 요 면에다가 이 버튼들 띡띡띡 넣었으면 되게 심심해 보이거든. 좀 웃겼겠죠. 되게 싸 보이고. 그치. 그래서 예전에 BMW가 신형 3시리즈 말고 네. 현행 3시리즈가 나왔을 때 버튼을 공중에 띄웠거든. 중간에 푹 들어가 보이게. 그 패널이랑 버튼이 있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쑥 팠어. 그런 트릭들이 같은 공간에다 같은 수의 버튼을 넣으면서도 뭐가 꽉 차 보이는 거지. 좀더 첨단스럽고. 미국에 주로 파는 대형 SUV라 해가지고 실내 정말 그 특유의 그 플라스틱 떡칠된 완전 적급한 실내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생각했는데 생각처럼 최악은 아닌데 이런 거 보면 아, 최악이 아니고 이 정도면 괜찮아. 일단 미국 토종 브랜드보다는 뭐 그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패스파인더 패스파인더보다는 정말 정말 개선이 시급하죠. 풋브레이크 있죠. 주차 브레이크. 네. 그런 데서 이제 나이가 좀 느껴지네. 요즘 저런 방식 거의 안 쓰거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쓰지 요즘은. 그런 건 아마 여기 어디 묶어가지고 하나로 같이 쭉 나란히 놓으면 되게 좋을 텐데 아직은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이게 뭐 국내 제조사 상품 담당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토홀드가 포함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이게 선호도가 되게 높대요. 높다고요? 네, 높대요 되게. 편해요. 네. 여기 확 당겨가지고 뒤에 날릴 거 아니면 그쵸. 뒤에 난리 이 차로 뭐 드리프트 하실 거예요? 그런 용도 아니면 이게 훨씬 편해요. 요즘 포르쉐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쓰는데 네, 뭐. 그러니까. 이걸로도 맛보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해봤어요 옛날에. 아, 해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 2006년식 오피러스인데 저런 방식이에요. 주차장에 눈 와가지고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정말 눈밭이야. 나 혼자밖에 없어요. 거기서 가면서 이걸 이렇게 되게 위치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구석에 있어서 위치를 한번 받은 다음에 계속 밟으면 뒤가 핑글핑글 돌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차 한 대도 없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버님이 차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버지가 보시면 안 되겠는데. 지금 오피러스가 아니고 다른 차였습니다. 아, 지금도 그 차 타고 다니세요. 이거 나가면 안 되겠는데? 근데 잠깐 왼쪽 오른쪽 깜빡이 한 번만 켜볼래요, 박군님? 네. 왼쪽 오른쪽. 깜빡이 켜져 있고 오른쪽 깜빡이 켜져 있고. 어? 원래 혼다가 자랑하던 기능 중에 하나가 그 레인 워치라고. 아, 맞아요. 그쵸, 오른쪽 사각지대 보여주는 기능이 있었는데 네, 모니터에 뜨는. 네. 없네 얘는. 그러네. 이거 빠졌나? 되게 이거 그러니까 되게 좋은 기능인데 왜? 지금 요즘에 나온 뭐 K9을 시작으로 네. 최근에 나온 팰리세이드도 그랬고 지금 계기판에 왼쪽 오른쪽 화면을 다 보여주는 게 아 이거 혼다에서 먼저 했었던 건데 이제 현대기아 달려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니까 혼다에서 상당히 선구적으로 도입했던 그런 네. 기능인데 빠졌네. 저기 그 사이드미러 안쪽에 저거는 그거예요? 이거요? 네, 이거는 후측방 그 사각지대 경고? 경고 장치. 아, 사각지대 경고. 그 원래 그 기능이 있었을 때 당시에 이쪽 그 사이드미러 아래쪽에 카메라 뭉치 때문에 네. 이렇게 좀 혹처럼 튀어나와 맞아요. 있었거든. 네. 근데 얘는 그것도 없고 기능이 빠져 있네요. 오히려 좀 더 왼쪽까지 지원을 해서 네. 발전시켜 나가도 좋았을 법한 기능인데 아예 빼버렸네. 그러니까 어코드에도 들어가는 기능이긴 한데 필요성만 따지면 어코드보단 그쵸. 이런 큰 차에 필요한데. 그럼요. 네.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중간 기착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막간을 이용해서 2열과 3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크기만큼이다. 2열 역시나 광활하네요. 광활해. 네. 광활하다고요? 광활하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2열 시트를 가장 뒤로 밀어놓은 상태고요. 엄청 많이 움직이네 2열이. 되게 많이 움직인다. 오. 근데 이렇게 3열까지 갖춰져 있는 SUV들이 2열을 이렇게 슬라이딩 기능을 제공을 하는 이유가 3열을 탈 때 이렇게 앞으로 당겨야 타기 편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당겼을 때 트렁크 공간을 훨씬 더 넓게 확대해서 쓸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자, 뒤로 한참 밀고 1열 등받이는 가장 앞으로 밀었습니다. 요랬을 때 지금 주먹이 하나, 둘, 셋, 4개 들어가네요. 4개. 뭐 대형 SUV니까요. 네. 그리고 보통 제 키가 173인데 173인 상태에서 운전석을 맞췄을 때 한 3개 정도는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이 운전석을 가장 뒤로 당기더라도 제가 지금 앉아있는 상태에서 공간이 한 요 정도는 남을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머리 공간도 지금 주먹 2개가 눕힌 주먹 2개가 충분히 들어갈 수준이니까 네. 2개 들어가고 남거든요. 와. 지금 우리가 그 대형 세단을 타면서 한 3개,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이 정도가 거의 보통인데 얘는 지금 이만큼씩이 주먹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주먹 하나가 추가로 더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훨씬 더 넓은 느낌이 강하게 나죠. 그리고 이런데 소재는 아이고 여기는 까끌까끌하네요. 보통 그 차급에 따라서 이쪽 운전석 쪽은 말랑말랑한데 뒤로 오면서 이렇게 소재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있는데 얘는 아쉽게도 말랑말랑 딱딱 이렇게 차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여기도 말랑말랑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이 2열 선쉐이드는 제공을 선쉐이드도 엄청 넓다. 네. 창문이 크니까 앞쪽 2개 1열만 원터치를 제공하고요. 뒤쪽은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와, 다 여기 열리네. 턱창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내려가고 창문도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 공간도 넓은 데다가 창문이 주는 개방감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넓은 개방감을 주는 게 요 또 이 2개로 나뉘어진 썬루프인데 썬루프가 뒤쪽은 아시지만 유리가 열리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햇볕만 받아들일 수 있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엘리트 트림인데요. 지금 이 파일럿 2가지 트림으로 나오죠. 그냥 파일럿이 있고 파일럿 엘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은 8인승, 파일럿 엘리트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것처럼 7인승입니다. 그래서 둘, 셋 이런 시트 구성을 가지고 있죠. 이 혼다에서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시트를 캡틴 체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3열로 되어 있는 시트보다는 훨씬 더 나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 시트 하나의 폭도 더 넓고요. 훨씬 편하긴 하죠. 혼다에서 밝히기를 지금 베이비 시트를 여기 그 다음에 뒤쪽까지 총 3개 그리고 8인승 모델은 총 4개까지 장착을 할 수 있다고 아까 밝혔습니다. 요거는 그냥 고정이네. 뭐 기능이 있진 않네요. 그냥 요게 딱 떡하니 자리를 하고 있네요. 뭐가 열리고 뭐 수납함이 있고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여기 바닥에 이렇게 고무 재질을 깔아놔서 물건을 이렇게 두더라도 덜그덕거리거나 우당탕탕 거리지는 않겠네요. 그 리모컨도 있고 보니까 헤드폰도 있네요. 요게 이게 되나? 미디어, 뮤직, 비디오 이런 게 있네요. 근데 화질이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 액정의 퀄리티는 상당히 좋은데 이런 모니터를 제공하는 거는 약간 오래된 느낌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맞아요. 사실 이제 이런 건 제공하지 않고 차라리 요즘 그 태블릿을 뒤에 걸 수 있게끔 네. 거치대나 테이블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은 조금 더 차값이 높은 모델들은 아예 모니터를 제공하거나 독립으로. 여기 달아놓는 거는 조금 이제 나이가 느껴지기 시작했죠. 이런 기능들은. 이런데 실내등은 아직 전구네. 앞쪽 1열은 여기는 LED였거든요. 이렇게 LED였는데 뒤쪽은 전구네요. 이렇게 뒤쪽 등받이 수납 공간에 별도의 주머니를 마련해뒀네요. 요만한 크기. 그래서 핸드폰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좀 큰 핸드폰들은 뻑뻑하게 들어가겠네요. 이 뒤쪽도 따로 온도를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토도 있고요. 엉따 있는데 엉신은 없네. 이 펠리쉐이드의 경우에 7인승 모델은 2열에서도 통풍 시트 기능을 제공했다고 자랑을 했었거든요. 최초라고 하면서. 근데 얘는 독립 시트를 갖췄지만 통풍 시트는 없고 엉따만 있네요. 그리고 그 아래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천장 모니터 시스템의 오디오를 즐기기 위한 포트도 있고요. 볼륨 다이얼, 그 다음에 USB 포트 2개, HDMI 단자도 있네. 그럼 내가 별도의 플레이어를 가지고 와서 원하는 영상을 보고 싶으면 여기다 끼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 파일럿은 사륜구동 시스템이 기본이거든요. 하지만 그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기 위한 별도의 턱은 없습니다. 아주 평평한 바닥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그 실내 공간이 중요시되는 그런 SUV 경우에는 상당히 큰 장점이죠. 3렬에 타고 싶을 때는 여기 보이시는 요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 의자가 뾰로롱 하고 흐르륵 움직이거든요. 타볼게요. 자, 이번엔 3렬에 들어왔는데, 3렬에 타실 때 여기 손잡이도 있으니까 이거 잡고 타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3렬은 이거를 세우면 공간이, 와, 여기도 무릎 하나래. 주먹 하나 남아요. 여기도 주먹 하나가 빠듯하게 들어가네요. 조금 이렇게 널브러지 않더라도 무릎만 딱 닿을 정도면 제법 편하게 앉을 수 있겠네요. 뭐 그다지 갇혀 있다거나 벌 받는 느낌 안 들고 그냥 같이 여행하는 느낌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은 보여주네요. 적어도 구색 맞추기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이걸 뽑아서 3점씩 안전벨트를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앉으신 다음에 이걸 여기 꽂고 이쪽을 이렇게 하시면 다른 승객들처럼 똑같이 3점씩 안전벨트로 보호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밖에서 봤을 때 아셨다시피 뒤쪽 C필러 뒤에 유리창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3렬에 앉아있더라도 개방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밖에 충분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스피커는 이 캐빈 토크를 위한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말을 하면 이 스피커로 들리죠. 뒤에서 이제 싸우고 있다가 야 니네 조용히 안 해? 그러면 쫄아서 입을 닥칠 수밖에 없겠죠. 그 보니까 아까 캐빈 토크가 헤드폰으로도 출력이 되고 스피커로도 출력이 되고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송풍구도 보니까 앞에보다는 약간 좀 저렴해 보이네요. 마감이나 이런 게. 이게 송풍구가 웃긴 게 1열, 2열, 3열로 올수록 이 원가 절감의 흔적이 조금씩 더 보입니다. 그래서 비싸고 덜 비싸고 조금 더 덜 비싸고 이런 단계가 좀 보이는 게 재밌네요. 그렇게 고급스러진 않아요, 얘는. 혼다의 상징 솔리드 윙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솔리드 윙 이렇게 헤드램프까지 쫙 파고 들어간 이런 크롬 라인이 특징이죠. 솔리드 윙이 기존에는 이렇게 2D 형태로 쫙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여기 각을 한번 잡아줘서 훨씬 더 3D스러운 입체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했죠. 덕분에 어코드나 시빅과 훨씬 더 닮은 솔리드 윙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솔리드 윙 아래로는 그 크롬바가 2줄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한 줄로 줄이고 이 솔리드 윙과 딱 맞물리는 형태로 아래쪽을 싹 받치고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 혼다 엠블렘이 들어갔는데, 지금 혼다 파일럿에서는 혼다가 자랑하는 그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죠. 혼다 센싱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 혼다 센싱을 위한 레이더, 이게 기존의 어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레이더가 범퍼 중앙에 따로 있었어요. 근데 얘는 이 엠블럼에 포함된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H 모양이 그 입체감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요 정도면 상당히 크기도 커지고 잘 처리한 걸로 보여져요. 이건 좀 사족이긴 합니다만 이런 그 솔리드 윙 날개잖아요. PSA 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죠. DS를 보시면 그 DS의 모든 모델들이 지금 이 솔리드 윙처럼 헤드램프 아래쪽으로 이렇게 크롬바가 쫙 넓게 들어가는 형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DS에서는 DS 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또 쌍용 자동차는 숄더 윙이라는 디자인을 애용하고 있죠. 이런 걸 보면 이 자동차 디자인하고 날개가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두 단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기존에는 이렇게 그 프로젝션 타입의 눈동자가 딱 박혀 있었다면 이번에는 상향등, 하향등, 주간주행등이 전부 LED로 바뀌면서 광원 쪽이 반사경 타입으로 변경이 됐죠. 할로겐 시절에 썼던 반사경보다는 디테일이 훨씬 더 뛰어나고요. 지금 이렇게 봐도 촌스럽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뭔가 오묘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죠. LED 광원은 저 위쪽으로 있고요.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상향등, 하향등 모두 LED고요.
안개등도 LED가 쓰인 점은 환영할 만합니다만 아쉽게도 이 범퍼 좌우에 박힌 기다란 방향지시 등은 아직도 벌브 타입을 고수하고 있네요. 이 범퍼 하단을 보시면 기존에는 이렇게 범퍼 좌우에 이런 공기 흡기구처럼 생긴 이런 장식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름이 이렇게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범퍼 하단을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싹 묶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솔리드 윙도 그렇지 않아도 좌우를 넓어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데다가 이 범퍼 하단까지 쫙 길게 묶어서 차가 전체적으로 좀 더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잘 전달해주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솔리드 윙도 그렇고 이 범퍼 하단도 그렇고 최대한 넓어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도 차 넓이는 지금 팰리세이드나 패스파인더랑 비교를 했을 때 파일럿이 가장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넓은 차에다가 넓어 보이려고 했으니까 더 넓어 보이는 거죠. 팰리세이드가 상당히 대형 SUV로서 그 당당함, 권위 이런 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수직적인 요소를 내세웠던 것과 좀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니만큼 역시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새롭게 디자인된 20인치 휠이 시선을 끄네요. 그리고 차체 중앙 사이드 스커트 부분 있잖아요, 아래쪽. 거기에 원래 없었던 크롬 라인이 쫙 들어갔는데, 이게 사실 기존에 그냥 플라스틱으로만 되어 있던 거에 비해서 별거 아닌 차이긴 합니다만 훨씬 더 세련미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SUV들이 되게 강인함, 터프함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C필러를 상당히 두껍게 넣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앞에서부터 뒤까지 그냥 크롬 라인으로 싹 묶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무슨 외건인가 싶은 그런 느낌을 주네요. 이번엔 뒷모습입니다. 자, 뒷모습도 앞모습처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전반적인 구성은 똑같고요. 다만 이 리어 램프의 디테일이 조금 바뀌었죠. 디테일도 LED가 좀 확대 적용이 되고요. 여기 방향지시등이 벌브 타입으로 쓰였고, 여기가 이제 후진등인데, 여러분 요즘 나오는 신차 한번 자세히 보세요. 특히나 프리미엄 브랜드들, 고급차들 후진할 때 보시면 후진등이 이렇게 쨍하고 LED로 하얀색 불이 빵 나오거든요. 근데 그 크기가 절대 크지 않습니다. 불과 LED 그 광원 한 2개 정도 달아놓은 차들도 있고요. 정말 조그맣게 만들거든요. 근데 얘는 이 후진등을 지금 LED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크게 박아놓은 건 신차치고 상당히 큰 후진등을 갖춘 셈이네요. 이 방향지시등, 이왕 LED로 만들어주는 거 요거까지 LED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또 뭐가 달라졌냐면 이 범퍼 하단부인데요. 요것도 원래는 요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은색 장식을 이렇게 덧대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조금 더 차값이 높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죠. 네, 이번에는 트렁크입니다. 네, 신차답게 핸즈프리 파워 테일게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를 보시면 여기 판때기가 하나 있죠. 아래쪽도 상당히 넓은데 요 판때기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꽂으시면, 아이고, 자, 이렇게 오염물이 묻을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면을 위로 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아까 처음에 있었던 것처럼 이 부직포면을 위로 해서 부드럽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다란 끈 있죠. 요걸 이렇게 쭉 당기시면 짜란, 당기시면 짜란 하고 손쉽게 앞으로 제껴 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팰리세이드는 이쪽에 전동식 버튼을 마련해서 걔도 역시 편했습니다만, 요 정도 편리함이라면 전동이 그렇게 부럽진 않겠네요. 이번에 계기판이 바뀌었어요. 계기판이 7인치 LCD가 들어갔는데 덕분에 여러가지 정보를 깨끗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사륜구동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 각 바퀴에 전달되는 토크를 지금 LCD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제가 보니 앞뒤가 똑같이 전달되네. 지금 살짝 이거 오프로드라고 해도 되나? 온로드가 아닌 수준이죠. 그냥 임도? 비포장길? 그쵸. 네. 비포장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앞뒤 바퀴의 토크가 밟으면 공평하게 가네. 이런 데서는 또 아니, 그 패스파인더도 그렇고 그 팰리세이드도 그랬었고,
앞쪽에다 훨씬 많이 주거든요. 급가속 아니면 미끄러질 때 이런 경우가 아니면 최대한 전륜 구동으로 가고자 하는 게 느껴져요. 그 구동 배분을 보면. 근데 얘는 뒤로 되게 많이 주네. 저렇게 툭 밟으면 공평하게 줘요, 앞뒤로. 보통 이 정도야 거의 뭐 미끄러지는 상황도 아니고 급가속도 아니고 뭐 전륜 구동으로도 얼마든지 달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거의 앞에만 다 주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골고루 나눠주는데 깊게 밟으면 고속중에 들어서면 그때는 이제 앞으로 많이 주겠죠. 앞바퀴 쪽으로. 좀 아까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아보셨고 네. 지금 또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네. 승차감 어떠십니까? 일단 가솔린 SUV 특성상 되게 저속하고요. 그쵸? 네, 일단 저것도 제일 중요하죠. 그쵸? 가장 큰 차이죠. 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VH니까요. 저속한 것 같고 일단은 뭐 고속도로 올라가서 크루징 상황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인도를 지나왔는데도 뭐 충격이 전달은 되지만 이게 뭐 불편하다고 느껴질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밑에 뭐가 있구나 이런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패스파인더를 몰았을 때도 그랬고 펠리쉐이드 때도 그랬고 그 앞서 말씀드린 두 모델보다는 얘가 조금 더 단단하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그거는 그렇게 실제로 이제 약간 단단하다는 게 많이 느껴지고. 네. 사실 그 패스파인더는 정말 요트 탄 것처럼 막 출렁출렁 되게 크게 움직였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와 이거 완전 아메리칸 감성이구나. 좌회전 우회전 없이 정말 직진용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었는데 얘는 걔보다 훨씬 더 단단한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신기한 거는 그러면서도 뭐 불편하다, 승차감이 안 좋다 그런 느낌은 그렇게 네.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단단한 거지 승차감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쵸. 예. 동급에선 좀 단단한 편. 네. 그쵸. 그 정도. 그리고 방금 가속 방지턱 넘을 때도 그랬지만 스트로크도 좀 긴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해봐도 네. 앞에 조금 들리잖아요. 네. 이렇게 피칭도 앞뒤로 조금 있고 스트로크도 긴데 네. 승차감은 또 그거에 비해서 조금 단단한 느낌이 그렇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뭐 체급이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의 롤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서도 근데 그 얘가 무슨 그 네. 포르쉐 카이엔도 아니고요. 그쵸. 한계가 깊어갖고 충분히. 네. 전 아까 운전하면서 느낀 게 차 덩치가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운전하기 쉽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어떤 거 같으세요? 지금 말씀하시고 나서 네. 제가 사이드미러랑 앞쪽이랑 이렇게 보니까 사이드미러 엄청 크잖아요. 그쵸. 얘가 5m가 넘거든요. 네. 5m가 간 넘을 거예요 아마. 네. 상당히 큰 차인데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방금도 되게 나름 좁은 골목길을 이렇게 빠져나왔잖아요. 네. 근데 뭐 크게 부담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이렇게 높이서 내려다보잖아요. 그쵸.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이런 차들이 되게 부담되니까 운전자들 부담 덜으시라고 제공해 주는 게 이런 거죠. 네. 카메라를 통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아쉽게도 네. 지금 얘는 어라운드 뷰는 없어요. 지금 후방 모니터만 보여주는데 각도만 여러 가지로 달리해서 보여주거든요. 지금 얘는 위에서 내려다본 거. 그쵸. 얘는 후방, 얘는 더 광각이죠. 그래서 이제 네. 이쪽에서 다가오는 자전거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이게 필요한 거고. 조향 연동은 되나요? 해볼까요? 아 되네. 아. 네. 어라운드 뷰가 빠졌다는 거. 그건 조금 아쉽네요. 그쵸. 예. 포장도로에 들어서서 속도를 좀 높이고 있는데 역시 가솔린이네요. 그쵸. 역시 가솔린인 것 같습니다. 매끄러워요. 딱 이제 어쨌든 미국이 주력 시장인 모델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크루징에서의 승차감이라든지 연비라든지 네. 이렇게 그쪽에 고속주행에 좀 특화된 그런 세팅이 아닐까 싶어요. 한 시속 100 내외에서 그냥 쭉 네. 크루징하는 거기에서 아마 가장 좋은 질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계기판에 찍힌 평균 연비는 리터당 5.7km를 찍고 있거든요. 지금 얘의 복합 공인 연비는 리터당 8.4km예요. 그럼 조금 낮게 나오긴 했는데 가솔린 모델들이 보통 이렇죠. 그쵸. 예. 공인 연비 그대로 뽑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젤 엔진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 차도 지금 디젤이고 네. 기름 넣을 때마다 뿌듯하고 뭐 하여튼 디젤 엔진 옹호자 중에 한 명인데 그건 제 생각이고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디젤 엔진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됐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가솔린 엔진들 더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겠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디젤 SUV는 반드시 디젤이어야 되는 그런 좀 관념이 있는 편이었는데 고정관념 아닌 고정관념. 네, 이런 파일럿 같은 수입 가솔린 SUV도 정말 많아지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 SUV가 나오면서도 가솔린 라인업이 제법 많아졌기 때문에 이 관념은 좀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네. 옅어지겠죠. 그쵸? 네. 근데 방금 제가 살짝 그 톨게이트 통과하면서 속도를 줄여봤는데 페달이 초반에 엄청 푹 꺼지는데요. 제동력 자체는 저희가 지금 테스트할 길이 없잖아요. 테스트들 많은데. 네. 그래서 그건 모르겠고 그 페달의 느낌은 초반에 쑥 들어가고 나중에 가서 잡아주는 그런 세팅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네. 미국스러운 거죠. 그쵸, 좀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페달의 반응이 즉각적이면 되게 피곤하니까 그렇죠. 약간의 이럴 거 아니에요. 컨트롤 주는 거고. 이런 그 세팅의 정도가 차마다 브랜드마다 다 다른데 얘는 제가 최근에 탄 차들을 쭉 돌이켜봤을 때 가장 많이 푹 꺼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되게 여유롭고 이제 그런 걸 중시하는 차다 보니까 네. 그런 세팅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패스파인더, 펠리쉐이드 다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시속 100으로 달리고 있는데 105거든요. 이 상태에서 풍걸음은 조용한 것 같은데요, 저는 뒤에서 앉았을 때는. 펠리세이드보다는 더 조용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펠리쉐이드도 나는 조금 잘 막았다고 느꼈는데 네. 2열에서 네. 그날 시승날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2열에서 그 특정 속도에서 나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건 좀 거슬리더라고요. 디자인 바뀌었지만 파워트레인에서는 이 변속기의 변화가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6단이었던 게 이번에 9단으로 네. 다단화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태가 D고 패들만 하면 옆에 현재 단수를 보여주고요. 여기서 S에서 하면 M5, M4 이렇게 나오네요. SM5? SM5네 진짜. SM5, SM6인데 5단 딸깍 딸깍. 와, 레드존 직전까지도 올려주네. 시프트 다운 하네. 보통 방금도 지금 4단이잖아요. 지금 네. 3단 하면 6,000 걸리잖아. 네. 방금 6,000 넘을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 레드존 직전까지 RPM 여유가 몇백 안 남았거든요. 그럼 시프트 다운 안 해주는 경우도 많아. 근데 얘는 그렇죠. 해주는데? 이게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고회전 때까지 허용을 안 해주는 봐봐 거예요. 봐봐. 얘가 그냥 그 거기서 계속 버티나요? 자동으로 변속을 안 하고. 해볼게요. 네. 3단이잖아. 하네. 그리고 지금 레드존도 상당히 뒤늦게 시작해. 6,700, 네. 6,800쯤이니까 일반 가솔린 엔진이 뭐 6,000에서 시작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VTEC 엔진의 흔적인가? 그런 노하우가 있는 거 아닐까요? 확실히? 110인데 9단에 과연 들어가나 볼까요? 들어가네. 구단에서는 한 1,500 정도인가요? 네. 9단에서 1,500인데 보통 요즘 나오는 차들 시속 100 달릴 때 8단 변속기도 1,500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단화가 된다고 그래서 1단하고 10단 사이가 엄청 떨어지진 않아요. 그쵸. 그 사이는 그대로인데 그 사이를 막 쪼개는 거죠. 얼마나 촘촘하게 해가지고 좀 약간 연비에 유리하게 하냐. 그죠? 네. 그 RPM대가 엔진이 좋아하는 때 많이 더 머무를 있을 수 있으니까. 얘가 9단 자동 변속기를 넣고 복합 공인 연비가 리터당 8.4km거든요. 네. 근데 펠리쉐이드는 8단 자동 변속기를 넣고 복합 공인 연비가 리터당 8.9km예요. 그리고 패스파인더는 CVT를 넣고 8.2km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단순히 그 기어 단수가 막 쪼개져 있다고 해서 연비가 높고 CVT를 썼다고 해서 기름을 덜 먹고 뭐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연비를 판가름하는 게 요인이 많잖아요. 차의 기계도 있고 기어비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딱 그 변속기를 뭘 써서 얘가 얘보다 연비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지금 연비라는 게 워낙에 변수가 많잖아요. 유격이 좀 있는 편이죠. 근데 별로 반응 없어. 이 정도 흔들어도 네. 이게 되게 조금 미세하게 움직이죠. 네. 움찔움찔 안 하잖아. 진짜 요 범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가속 페달도 제가 지금 밟았는데 지금 속도를 높여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반응, 내가 밟은 것과 실제 차가 나가는 것과의 간격, 네. 이런 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브레이크 페달 세팅, 네. 이것도 그렇고 스티어링 휠 반응도 그렇고 여유로운 차입니다. 정말. 그렇죠. 정말 절대 조바심 내면 안 되는 차예요. 그렇죠.
안 된다기보다 어울리지 않죠. 사실 뭐 이걸로 빠르게 탈 거면 카이엔을 사야죠. 설정 속도를 103으로 맞췄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차선 유지 보조 이런 거 다 켰습니다 지금. 사실 요 정도는 잘 해줘야지. 그쵸? 사실 근데 다른 차들도 뭐 이렇게 꺾여나가는 코너는 잘 못 잡는 경우도 많고 테슬라고 뭐고 테슬라 네. 할아버지가 와도 못해요. 그쵸, 그 상황까지 제어를 하지도 않거든요. 스티어링 휠 빨리 잡으라고 경고창 뜨는데 아, 생각보다 빨리 뜨는 것 같은데. 네. 계속 안 하면 하다 말아버리겠지? 그쵸, 나 안 지금 해. 꺼버리겠죠? 네. 파업했네요. 다시 안 한다. 근데 방금도 오른쪽으로 살짝 코너였었는데 왼쪽 차선을 물지 않는데요. 그러게요. 중간으로 돌아 나갔었거든요. 네, 중앙을 물고 가는. 네. 지금도 네. 살짝 이렇게 해볼게요. 왼쪽 코너거든요. 이번엔 오른쪽 차선을 무는지 안 무는지 한번 봅시다. 안 무네? 네, 되게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네. 되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어디에 치우치지 않았네요. 네. 중도네요. 그러니까 중앙은 잘 따라가는데 경고를 빨리 하네. 뭐 반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혼다는 이거 반자율주행이라는 얘기를 안 써요. 네, 그냥 어디까지나 주행의 보조고 운전은 사람이 하는 거다라는 아직까지 그런 비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 네. 이런 기능에 그 파일럿이라는 기능 있잖아요. 네네. 파일럿 쓰지 말자. 네. 파일럿이라고 쓰면 진짜 그 단어의 뉘앙스 때문에 네. 진짜 차가 스스로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파일럿 단어 못 쓰게 하자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건 엘리트 트림이잖아요. 네. 엘리트 트림 이렇게 천공 시트 들어갔네, 펀칭. 네. 이런 게 이제 여기 엉시도 있잖아요. 통풍 아, 시트. 그쵸. 예. 통풍도 들어가고. 예. 그래서 네.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네. 한여름에 그쵸. 엄청 좋죠. 어쨌든 일단 자고로 남자들은 아랫도리가 시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이유 가는 거예요? 네? 나 이거 잘한 적이 있는데. 괜찮아요. 이거 19금 토크 괜찮으세요, 근데? 네, 편집 잘 알아. 수위 조절 해주실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럼바 서포트 기능이 있거든요. 네. 요추 받침. 네. 근데 아쉽게도 나왔다 들어갔다만 되고 위아래는 조절이 안 돼요. 이게 사람마다 요추 위치가 달라서 조금 더 위쪽 모두-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모두의 위치가 다르죠. 앉은키도 뭐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을 텐데. 네. 이게- 근데는 나왔다 들어갔다만 하고 지금 제가 가장 많이 빼도 그렇게 이렇게 허리를 쑥 이렇게 빼주진 않네요. 가족을 위한 차라서 아빠보다는 좀 가족에 집중된 아빠는 운전이 2열 3열 편하게 만드느라고 1열 걸 조금 빼갔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세상 모든 아버지들 다 그러실겠죠? 네. 본인보다는 가족들을 위한. 가족들을 위한. 네. 파일럿도 지금 쓰고 있는 마케팅 언어가 굿데디를 위한 차라고 하잖아요. 아, 굿데디. 네. 근데 진짜 그런 말을 쓸 정도로 정말 가족을 위한 좋은 차 같아요. 네. 그쵸. 안전도가 높다, 뭐 편의 장비가 어떻다 그러는데 항상 혼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가족이란 단어를 앞에 붙였거든요. 가족의 맞아요. 안전을 책임지고 가족의 편의성을 위해 뭐 항상 가족이란 단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펠리세이드도 사실 지금 인기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들 중에 산타페 살려고 하다가 펠리세이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쵸. 의외로 카니발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얘도 그러니까 미니밴 있잖아요. 오디세이 같은 거. 네네. 그냥 완전 가족차잖아요. 네, 그냥 구매자 그게 엄마든 아빠든 그냥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사는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건 좀 거기까지는 아니다 싶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차를 사시기 딱 좋죠. 그쵸. 고맙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셔틀버스 다시 할게요. 뭘 다시 해요? 셔틀버스 이런 거 다 나갈 거지. 네. 짧은 시승이지만 우리가 새롭게 바뀐 파일럿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느낌을 얘기하기 전에 아까 그 레인워치 기능 이거 왜 빠졌지 하고 우리끼리 궁금해했었잖아요. 아까 탈 때. 기존에 있던 게 이번엔 없더라. 뜨거라. 이 표정 넣어야 돼. 이 표정. 이 표정 이렇게 뜨거라. 확대해가지고 아우 뜨거라. 박제. 레인워치 기능이 이번에 왜 빠졌을까 하고 이제 시승을 마친 다음에 관계자한테 여쭤봤더니 레인워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BSI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BSI는 뭐예요? 블라인드 스팟 인포메이션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사각지대 경고 장치 그런 건데 아무튼 이번 건
그 레인하츠 기능이 빠진 건 한국사양만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다 페이스리프트 빠진 되면서 다 빠진 겁니다. 다. 좋은 점, 나쁜 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좋은 점. 좋은 하나. 점은 저는 공간 아무래도 대형 SUV잖아요.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게 공간 아니에요. 뭐니 해도 공간이지. 네, 그래서 2열에 탔을 때도 뭐 엄청 광활한 거를 는 당연하다 치고 3열도 진짜 좋아. 탈만했거든요. 네. 그 다음 장점으로 꼭 꼽으신 게 뭐냐면 가솔린 SUV 특유의 그 디젤 엔진은 따라올 수 없는 매끈한 주행 질감. 소리도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디젤에 비할 수 없어요. 포드 익스플로러가 지금 전체 수입차 판매 순위만 보더라도 엄청나죠. 5등 안에 들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가솔린 대형 SUV를 찾는 수요는 분명히 있다. 그 틈바구니에서 이 혼다 파일럿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냥 성능수를 했으면 뭐 어디라도 좋아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헤드램프. 그 이번에 LED 가- 뭐 다 LED로 바뀌었다고 네. 하던데. 단점은 뭔가요, 그러면? 단점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네. 커요. 펠리세이드의 등장? 반갑지 않은 질문이겠죠. 그렇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데뷔 시기도 그렇고 딱 경쟁 모델인 점도 그렇고 겹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가격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가격이 지금 펠리세이드 가솔린 모델이 4,03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1,000만 원 넘게 차이 나는데 1,400만 원. 그러네. 벨세이드가 안 되겠는데? 가격을 너무 후려쳤어요. 안 되겠는데?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제 주변에는 특히 또 현대 기아차를 소유했었던 탔었던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꽤 많은데 나는 다시는 다음에 차 사면 현대 기아차 안 산다.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일단 펠리세이드는 제끼고 가는 거죠. 일단, 빠지니까. 현대 기아차는 안 사니까. 저울질 대상이 아니니까 그거 빼고 뭐 남아요 이제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 수입 대형 SUV 중에 뭐 굳이 익스플로러. 뭐 파일럿, 패스파인더 뭐 요 그 정도 정도잖아요. 남는데 이제 독일 대응으로 가면 가격 차이가 아예 굉장히 아유, 안 되니까 네. 빼고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치면 걔네들 뭐, 중에선 뭐 파일럿이 해볼만 하죠. 특히 그 포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현대만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AS라든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불만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리비라든가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일본산 대형 SUV인데 패스파인더 그다음에 뭐 파일럿 이렇게인데 제 생각인데 패스파인더보다는 파일럿이 그래도 실내의 어떤 그런 꾸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요즘 차 같고 좋지 그냥 문을 않나. 딱 열면 벌써 그 아, 몇 년 차이 나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폭스바겐이 골프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왔을 때 바로 직전에 해치백 시장이 우리나라 뭐 거의 없다시피 했었거든요. 해치백의 무덤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골프가 우리나라에서도 해치백이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시장을 키워놨단 말이죠. 그렇죠. 덕분에 현대자동차에서 i30도 조금 더 많이 팔고 골프가 없었다면 그나마도 못 팔았을 걸 골프 덕분에 좀 많이 팔았단 말이야. 그런 걸 좀 떠올려 보자면 이 펠리세이드가 대형 SUV 시장에 대한 관심을 확 높여놨잖아요. 이 덕분에 다른 SUV 파일럿도 서로 판매량이 하는 거네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지금까지 혼다 뉴 파일럿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안녕.